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봉중학교 사회 정미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3-1 단원의 열대우림 지역 주민의 생활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과 주민생활. 학습 목표는 열대우림 기후의 특색을 이해한다. 열대우림 기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양식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55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3단원의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을 배울 텐데 여기서는 열대우림 지역 주민들의 생활, 건조 지역 주민들의 생활, 툰드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56쪽을 보겠습니다. 열대우림 지역의 주민 생활 양식에 대해 살펴볼 텐데 생강열기에서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가 섞여서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숲, 자, 이런 숲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밀림이나 혹은 정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숲은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 배울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먼저 열대우림 기후를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책에 필기한 내용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열대 기후는 크게 적도 바로 위에 있는 열대우림 기후와 적도에서 양옆으로 약간 떨어진 열대 초원, 사바나 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바나 기후는 다음에 배울 것이고 오늘은 열대우림 기후의 특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양에너지를 받는 양이 위도에 따라 다른데 지구 중에서 가장 많은 태양에너지를 받는 적도 근처는 열대기후 중에서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납니다.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대류성 강수가 내리는데 이것을 스콜이라고 합니다. 대류성 강수가 무엇인지 왼쪽 밑에 그림에서 살펴보면 한낮에 강한 햇볕을 받아 따뜻해진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을 형성해서 비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나기와 같은 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스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크고 작은 나무와 풀들이 다양한 층을 이루는 밀림이나 정글 같은 숲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열대우림 기후는 세계 지도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형성이 되고 있냐면 자, 여기 적도죠. 적도를 줄쳐 보겠습니다. 적도 바로 위에 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에 열대우림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아래 열대 사바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의식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대우림 기후는 항상 날씨가 무섭기 때문에 주민들은 얇고 가벼운 옷을 주로 입습니다. 자, 그리고 먹는 것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와 같은 열대 과일,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향신료, 뭐 후추라든가 카레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생활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고 또 덥기 때문에 개방적인 형태의 집을 주로 짓습니다. 또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막고자 고상가옥, 무풀고의 윗상자겠죠? 이런 집을 짓고 또 지붕의 경사는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급하게 짓고 있습니다. 또는 물 위의 집, 자, 이런 걸 여기 왼쪽에 있는 수상가옥 같은 것도 짓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고상가옥이 나왔는데 이렇게 땅에서 얼마간 떨어져 있는 그런 집의 형태를 볼 수 있고 지붕을 봤을 때도 이렇게 경사가 급해서 빗물이 쏟아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마존의 조회족의 생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남아메리카 적도 주변에 있는 아마존 밀림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며 사는 조회족인데,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회족의 생활을 잘 담아내었던 MBC의 다큐멘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 답을 아시는 분은 디딤 영상 활동지 퀴즈 답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에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농업 생활이 나왔습니다. 크게 이동식 화전 농업과, 자, 이것은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고, 나중에 서양 사람들, 선진국들이 들어오면서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농업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수렵, 사냥이죠. 새집, 뭐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이런 것들, 또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합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은 불화자의 밭전자예요. 자, 그래서 숲에 불을 질러서, 농사 지을 땅이 마땅치 않으니까 숲에 불을 질러서 경작지, 농사 지을 땅을 마련하고 재를 거름으로 삼아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가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흙 속의 영양분이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계속 또 불을 질러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 방식을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보충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무를 베어내고 불을 질러서 경지를 개간한 다음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그럼 폭우가 자주 내리면 경지가 또 황폐해지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방식은 물론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삶의 방식이었겠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열대 밀림이 대량으로 파괴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 방식으로는 플랜테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랜테이션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커피나 카카오, 초콜릿이죠. 초콜릿의 원료죠. 설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농업 방식입니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 다음에 현지 주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바나나 등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계 선진국 중심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플랜테이션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게 선진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국제 가격에 너무 좌우되기도 하고 또는 대부분의 이익을 선진국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왼쪽에 선생님이 소개한 공정무역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산 상품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 가격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은 초콜릿을 먹을 때 그냥 일반 초콜릿보다는 공정무역 초콜릿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열대우림에서 살아남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의 생활 양식이었습니다.